8주차 과제 방언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론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방언론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로는 언어와 방언의 관계, 방언학의 과제, 방언학이 해야 할 일들과 언어 지도와 등어선, 방언 경계와 방언 구획, 그리고 국어 방언의 주요 특징, 방언 조사 방법, 사회 방언까지가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한국어 교원과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어 교육학과,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과다 보니까 한국어 교원과 방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방언론의 세부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언어와 방언에서는 의사소통력, 그리고 국가와 표준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세부 분류가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제 국어 방언의 주요 특징 중 이제 경상도 방언,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제가 하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표준어는 잘 알지만은 방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상도 방언밖에 없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원과 방언에서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한가 없는가, 그리고 그럼 지역 방언의 교육성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학습자가 원하는 언어는 과연 학습자들이 표준어만 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렉트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지역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방언 중에서 가장 상호 의사소통력이 뛰어난 것을 표준어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elligibility 같은 경우는 intelligent 하면은 똑똑하다. 근데 여기서 영어에 쓰는 말은 즉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 같은 경우는 언어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하면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상호 의사소통력을 가진 방언을 이제 표준어로 지정합니다. 그래야 이제 국가가 더 통치하기에 수월하니까. 즉 표준어는 이제 공통어의 자격을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언들보다는 표준어가 가지게 되는 힘, 보편력, 파워가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방언이 표준어보다 하등하다, 열등하다, 쓸모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어도 다양한 방언들 중에서 상호 의사소통력이 가장 뛰어난 하나의 방언일 뿐인 것이지, 표준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열등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저는 이제 지역의 방언들 중에서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가장 개성이 강한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표준어와 가장 거리가 먼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숨길 수 없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 표준어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지만 경상도 방언 같은 경우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한국어는 성조가 없습니다.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들은 성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자체는 성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방언의 경우는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양이 거세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중국어 같은 경우 듣게 되면은 선입견이 시끄럽다 라고 하는데, 부산 경상도 방언도 조금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성조를 잘 나타내는 것이 가가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혹은 그 사람 성이 가시야 라고 성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빠야 같은 경우도 오빠야라고 해야 이제 부산에서 쓰는 오빠야라고 된다고 그럽니다. 부산광역시 공식 부산 뉴스에서 이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사투리에는 다른 지역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조, 바로 악센트인데요. 자, 대표적인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애가 그 애니 라는 말이죠. 가가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가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렇죠. 이건 아마 yes라는 말을 표현을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한 거지만, 그래서 같은 경우도 yes라고 될 수도 있고, 혹은 no라는 뜻도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성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단모음 어와 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를 으로 발음하고, 그래서 어를 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만기 씨가 나온, 장모님과 이만기 씨가 나온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서방을 이스방이라 그러고, 이만기 씨도 장모님을 부를 때 어머니보다는 음의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스방 와이라노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장모님께서 이스방 와이라노.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게 모음의 수가 가장 적은 방언이다. 즉 다 줄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나 왜 같은 것을 모두 그래서 외국이 아닌 애국, 괴짝이 아닌 개짝, 그리고 쥐 같은 경우도 지, 의리 같은 경우도 의리, 왜를 와. 요건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과자를 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음을, 다양한 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 모음의 수가 가장 적은 방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떠오르십니까? 쌀 소득인데, 이분이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쌀 발음이 안 되는가 봐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관 소나무 재산 충격 수의세 등 소싸움 현재 쌀만 규정한 쌀과 함께 소싸움 경기에 관한 저는 죽을 때까지 그 발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경상도 분이라서 쌍시읒, 쌀을 살로, 그리고 소싸움을 소싸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음의 수도 줄어드는데 이런 쌀 같은 쌍시읒도 시읒으로 발음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게 의미 변화를 주잖아요. 쌀은 우리가 먹는 밥이고 살은 우리가 몸에 있는 살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분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이렇게 쌀을 구분 못해서 살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경상도 방언의 특징으로 모음도 줄이고 자음도 줄어들고, 요것도 정말 동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서울 표준어와 이제 부산 사투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제 요것을 한번 시켜보거든요. 월요일 가장 큰 것은 일요일인데, 부산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받침 리을을 명확하게 발음합니다. 일요일, 월요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보면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밑에 리을, 받침 리을을 다음 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절대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고 액센트를 반드시 이름절에 일요일, 월요일 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투리가 뭐였어요? 월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방송인 헤이즈 씨인데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사투리가 뭐냐 그러면은 월요일과 일요일을 월요일, 일요일이라고 받침 리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투리가 가장 그녀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사투리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항상 이 백년 손님인데 여기 이만기 씨의 모든 언어는 아마 여기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기 씨뿐만이 아니라 장모님까지 그 두 분의 언어를 전사를 하게 된다면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그 말의 끝을 바꾸어 사용하는데 다를 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갑시다를 가입시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니까를 합니꺼, 그리고 오세요 보세요 사세요 요를 실제로 이제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고 요는 이제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고 소 하면은 이제 좀 더 콜로키얼,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구어체로 더 소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정화 씨인데 반문나, 그래서 저도 이것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되는지 몰랐는데 의문법 의미의 나와 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라블라 나로 끝나게 되면은 응 아니 yes no question이고, 이제 no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무엇 혹은 어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묻는 의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 오빠야 반문 나 그러면은 응 아니 니라고 해야 되고, 현우 오빠야 뭐 먹었 노라고 하면은 뭐 밥 먹었다 김치 먹었다 등등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렇게 나로 물어보면은 이제 아니 yes no question이고, 이제 no로 물어보면은 이제 where 혹은 what에 대한 질문인데 정말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단순히 나와 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네이티브 부산 사람이니까 여기서 어디에 성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yes no question에 어디에 가나 어디 가나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는 이름절에 어디 가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 의문형에서는 어디에 가노 그래서 어디에 가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노 이음절과 이음절 사이 1.5음절이나 2음절에 강세가 붙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노 예를 들어 이 악센트로 어디에 가나 상당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나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가노 하면 상당히 이상해요. 어디에 가나 그래서 성조 혹은 강세의 언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그러면은 어디 간다 나중에 보자. 다음에 어디에 가노 하면은 내 지금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와 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의문형이고 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where what 어디 무엇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상도 방언의 특징이 줄여서 말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줄여서 말하는 것은 정말 많이 써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를 모라카노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오면서 모라카노보다는 모라노를 더 많이 썼거든요. 모라노를 더 많이 썼지만 책에서는 이제 모라카노, 그래서 제가 글쎄 맞기는 한데, 그리고 가려고 한다, 갈락한다, 내 지금 집에 갈락한다, 이런 거는 칸다 같은 경우는 경상도 사투리는 맞는데 조금 더 이렇게 부산보다는 대구, 경북에서 더 칸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모라카노도 이 칸다 그렇게 대구나 이제 구미 친구들은 정말 칸다 카를 많이 써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그냥 모라노라 쓰지 모라카노도 쓰기는 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빈도상으로 볼 때 모라카노보다는 모라노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이제 부정법 사용 시 장형이 아닌 단문형으로 많이 쓰는데, 좋지 않다보다는 안 좋다, 걱정스럽지 않다는 안 걱정스럽다, 이 조금 더 저 자신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서술형을 의문문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책 아이가 그러면은 형식상으로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의문형이지만 이것은 이제 서술형입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그게 책 아이가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형을 빗대지만은 그 화자의 의도는 서술형, 그것은 책입니다를 거기 책 아이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서술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어 교원과 표준어 사용에서는 당연히 한국어 교원은 이제 표준어 사용이 권장되어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방언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기본 문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었어요. 단순하게 단순 문형을 많이 쓰고, 어휘도 단순 기본 어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부추를 말하는 전구지, 그래서 부추전을 말하는 전구지, 찌지미니, 할배, 할아버지, 할배, 그다음에 뭐라고 모라카노나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어 교재에 방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듣기 녹음 테이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언을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실상 이런 명사까지 달라지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한국어 교원이라면 아무리 부산 사투리가 심하다고 해도 억양은 있겠지만 이런 명사까지 바꾸어서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전국의 모든 한국어 교원이 표준어만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모든 한국어 교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학습자들이 표준어 학습을 원할까? 일반적으로 대학교 어학당에 있는 학생들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를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KIP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제 이민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이제 현실 부산에서 쓰지도 않는 표준어를 배우고 싶을까요? 선택권을 준다면은 그들은 이제 현장에서 쓰는 언어를 배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표준어를 배우고 싶을까요? 물론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노동자나 이민자가 된다면은 저는 부산말을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이제 지역 방언은 외국인들에게 학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유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이모님 수고했다. 욕봤다. 부산 사투리 욕봤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너무 예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욕봤다 말해주는 게 진짜 정말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부산 사투리도 뭐 억수로 맛있어요.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바했을 때 제가 공부했던 거 하고 실제로 쓰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억수로 맛있어요. 욕봤다. 욕봤다. 밥 먹었어요? 뭐라 합니까 부산에서는? 먹나? 책에서는 밥 먹었어요. 그래서 희애 씨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공부했을 때는 딱딱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학습자는 차라리 지역 방언, 부산어를 먼저 배웠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체계가 잘 잡힌 영어 교육에서는 방언, 그래서 이런 표준어라는 것을 영어 교육에서는 표준어가 존재할 스탠다드 랭귀지라는 것을 이렇게 오피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할 때는 아까 말한 상호 의사소통성 intelligibility, 그래서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지 반드시 특정 스탠다드 랭귀지가 있다고 영어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표준어라는 게 이제 현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지역말 연구 모임에서 헌법 표준어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지만 결론은 기각당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 표준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표준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언어를 한정할 때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서울 지역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고 획일적이다. 표준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제 표준어 연마를 위해서 한국어 교원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